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공시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게 내부 감사 결과 적발되면서 감사실에서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 당시 집값이나 경제지표 등 왜곡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감사를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건설 및 주택사업 경기 분석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각종 규제들이 이제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되면서 주택과 또 건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침체되어 있던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고요. 그럴 때 그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이 규제 완화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세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그 규제,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좀 건설과 주택 사업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폭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건설 수지를 보게 되면 경상 금액이 현재 실제적으로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죠. 229조 원대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 이게 2022년도 통계니까요. 이제 올해 통계는 조금 기다려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그래프상으로 보시더라도 우상향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국내 건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각종 토목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 사업들이 연결된 건 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연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산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근데 건설 부분, 공공에 관련된 건설 수준은 실제적으로 좀 미미하긴 하나 주택이라든가 비주택, 토목 이렇게 나눴을 때 현재 주택 부분도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공공 물량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물량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만큼 늘어난 폭이 좀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민간 건설 수준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 2015년도부터 해서 민간 건설 수주들이 양들이 워낙 많긴 했지만 그 폭이 현재 실제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당연히 민간 건설에 관련된 부분들, 민간 투자 사업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물론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민간 건설을 굉장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목이라든가 건축 부분을 봤을 때 이건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까지의 공정별 수주액 증감률을 보게 되면 주택 사업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사무실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건축이 있는데 21년도 통계와 22년도 통계의 좀 다른 점은 뭐냐면요. 21년 통계 신규 주택 사업은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는데 주택에 관련된 재건축 사업은 거의 22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재건축에 조금 더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잡고 도심 재생 쪽으로 정비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만든다는 얘기는 택지를 조성해야 되는 또 그런 불가피한 여건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재건축 같은 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이제 1년 동안에 조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 재개발은 이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재개발은 그대로고 물론 서울이라든가 이제 국토교통부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재개발 틀을 현재 다시 잡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물량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그 폭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토목 세부 공정별로 봤을 때 수주액이 얼마가 되느냐 보시더라도 실제로 기계 설치부터 해서 도로, 현황부터 토지, 그다음에 철도 및 궤도 뭐 이런 걸 쭉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기계 설치 부분은 조금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기계 설비 시설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2년도 1년간 증감률을 보게 되면 86% 정도 높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택지동 조성 사업이 시작됐던 이제 3기 신도시에게 나오기 시작했던 때고 발표를 계속 여러 군데를 했기 때문에 토지 조성 사업에 이제 실제적으로 한 14%, 14.6% 정도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라든가 궤도 사업이라는 게 조금 늘어났고요. 이런 걸 보시게 되면 토목 사업도 조금씩 현재 상향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건설이라든가 주택의 이제 전망 지수를 나타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는 부분 또는 과거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 2024년 3년도 통계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종합 전망 지수 변동 추이에서도 조금씩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56%가 75%가 됐고요. 75%가 80% 됐고 전월 대비 4.9%가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23년도 시장도 이제 종합 전망 지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기관별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물량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이냐. 20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이제 이번 정부죠. 이번 정부에서 270만 가구입니다. 전년 현재 2018년도, 2020년도 전 정부에서는 257만 가구였는데 13만 가구가 늘어난 거고요. 수도권 지역이 현재 29만 가구 정도가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지역이 현재 18,000가구 이상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차피 재건축 사업들이 그만큼 활발해졌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조금 떨어진 편. 아무래도 인구 구성이라든가 인구 밀집도가 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택 공급이 물량이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광역시도 현재 조금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 기타 지방도 근데 실제로 줄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물량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는 재건축 물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인허가 실적 보시더라도 그 내용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택 건설 실적을 쭉 보게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1월 누계입니다. 1월 달까지 누계인데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전국 통계겠죠. 보시게 되면 전국 통계 중에서 인허가 물량이 2만 1,000가구 정도 되고요. 지방이 16,000가구, 수도권 지역이 5,200가구, 그중에서 서울 지역이 1,800가구 정도가 인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착공, 이제 공사를 하는 지역은 15,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서울이 1,800가구, 수도권이 9,900가구,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5,600가구. 그러면 착공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분양을 해야 되겠죠. 분양 물량이 1,852가구 중에 서울 지역은 아직까지도 미미합니다. 96가구밖에 안 되고요. 수도권 지역이 1,000가구, 지방이 825가구. 그다음에 이제 준공 물량, 이제 다 지어서 입주하는 물량이 16,000가구 중에 서울 지역이 한 2,800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 강동 지역의 재건축 사업들 이런 것들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수도권 지역들 7,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9,000가구. 그러니까 실제로 인허가부터 현재 준공까지 물량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주택 경기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좀 미미한 부분이긴 하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정비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수주가 77.9%가 현재 2022년 12월 기준으로 늘어났고요. 2022 연간 재건축 재개발 수주가 58.1%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1조 원 정도 된다. 그 규모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물량들 때문에라도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대부분 다 서울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부분, 뭐 지방 도시도 있긴 하나 이제 재건축은 대부분 다 서울 지역이죠. 그래서 서울 지역의 물량도 그만큼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재개발 물량과 현재 재건축 물량들이 앞으로 이 지역의 공급 물량을 또 어떻게 가늠지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건설, 실제적으로 건설과 부동산 시장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동산의 이제 PF 시장이죠. 자금 시장. 자금을 어떻게 끌어모을 거냐. 이 시장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현재 사업 시행자는 그 활용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할 거냐.
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미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미분양 물량을 또 어떻게 해소를 하고 정리를 할 거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정책. 3기 신도시 정책이 어떻게 또 현재 지금보다 탄력을 받아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느냐. 현재 사전 청약만 했을 뿐이지 본 청약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 정비 사업 말씀드린 대로 정비 사업. 현재 정비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재생을 시키고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입니다. 임대차 시장 중에서 전세 시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임대차 시장을 또 어떻게 현재 현황을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시키고 조금 현재 본궤도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라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공투자, 민간투자 사업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면서 현재 그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생활 및 노후 인프라 투자라든가 해외 건설 시장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되면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이 올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신도시 정책이라 도시 정비 사업, 그다음에 현재 부동산 PF 시장이라든가 임대차 시장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임대차 시장이 또 잘 굴러가야지만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활성화되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향후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과 건설 사업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전망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박영신 소장님 또 무료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주제로 1대1 상담 또 대면 세미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자세한 일정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과 쓰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시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교통 여건을 보게 되면 9호선 언주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전철역에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 아래쪽은 2호선 역삼역, 위로는 7호선 학동역이라든가 세로 축으로 이제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연결된 지역이죠.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발의 축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전체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이제 수혜 지역입니다. 서초YC와 반포YC 구간이 가장 활성화되는 걸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굉장히 들썩거릴 수밖에 없고요. 강남역과 현재 신논현동, 신사역까지는 이미 신분당선 개통이 됐고요. 또 언주역, 그 밑으로 2호선 역삼역이라든가 학동역, 논현역까지 연결시켰을 때 전철역만 한 9개 정도 될 수 있다. 또 9호선 라인은 삼순원 국제교로 복합지구 연결된 라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계 개발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그 파급 효과 때문에라도 주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생활시설들 같은 경우는 강남역 주변에 이제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으로 봐서 백화점 시설부터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되기 때문에 강남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한 10분이면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구 유입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그 언주역 주변에는 업무와 상업지역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죠.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들 또 현재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세권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활성화가 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적으로 이제 개발될 수 있게끔 용도를 바꿔주고 용도 변경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이미 개발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의료시설들, 차병원과 관련된 의료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성의학연구소부터 불임시설까지 연결되는 라인들이 해외 의료 관광 또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 호텔이라든가 신축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구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또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송파 탄천부터 해서 한강 정비공역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 강남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죠. 이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 인구 유입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의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무역센터까지 연결된 지역.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자동차 사업뿐만 아니라 판매 전시 컨벤션 시설부터 호텔
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주변이 인구 구성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유동인구가 100만 명 이상 보기 때문에 교통시설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상층부에는 5개 권으로 나누어서 국제로 복합지구를 만들고 이 주변에는 스포츠라든가 전통문화 체험, 호텔, 쇼핑부터 역사, 관광까지 같이 만들고 지하 구간으로는 현재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현재 역무시설, 기능선, 어떤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환승센터, 또 공항터미널이 있죠. 공항버스 탑승 플랫폼이라든가 탑승 수소까지 밟을 수 있는 로비까지 같이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역층에서 이제 실제로 환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테고요. 이용객이 50에서 60만 명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 공간, 코엑스 지하 쇼핑 공간 같은 경우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 중심의 이제 교통 여건까지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가격은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투룸이 3억 1천만 원, 쓰리룸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금 2억 9천5백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소액이죠. 1,500부터 9천만 원까지 전세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임대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금액 1억 2천만에서 1억 8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1억 5천만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곳은 원주역에 가까운 전철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지겠죠. 또 강남과 서초의 대형 상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 되고요. 복층식 3룸 때문에 당연히 위아래로 화장실이 하나씩 2개, 그다음에 위아래 면적 합쳤을 땐 전체적으로 20평 이상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또 주거 편의성이라든가 활용 가치가 높은 주택이고요. 강남, 서초 연결된 지점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측면도 그렇고 복층 3룸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실 때 이렇게 좀 공간 활용도 잘 하실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지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임대 시장이 어떤가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강남 서초 지역 같은 건 임대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진 않습니다.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긴 하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그 가격 경쟁력 자체가 높아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실상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가능한 강남 지역에서도 그래도 초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또 배후 상권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임대 시장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을 노리는 게 맞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는 임대 시장이 좀 활발한 곳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시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강남 테헤란로고요. 테헤란로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있죠. 생활인구, 유동인구, 또 현재 거주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이 주변 보시게 되면 역삼역과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고요. 물론 이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신분당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현재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다.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쭉 갔을 때 국제로 복합지구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주변은 또 IT 기업들, 특히 이제 창업밸리가 워낙 활성화됐던 지역이죠. 벤처붐이 가장 먼저 일었던 지역이 이제 테헤란로입니다. 그래도 그걸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년 창업가라든가 1인 창업가들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지원 체계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들, 업무용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테헤란로 라인에는 어떤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가 봤더니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고 2030 젊은 직장인들이 원룸 1.5룸 일단은 먼저 살아야겠죠.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 사는 인구는 큰 주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여건 좋아야 되고요. 주택이 또 깨끗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 인구도 특히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고 나타날 정도로 이 주변이 1인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소형주택의 인기는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지역, 특히 이제 이게 상업지역에 지어진 건물이죠. 이미 준공이 됐고요.
입주도 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그 주변에 집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 지역이죠. 주변에 인근에 있는 비슷한 구조의 오피스텔들 시세입니다. 그 시세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당연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냥 유지가 됐다가 어떤 반등이 이유가 생긴다면 다시 오르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가 된다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려보실 필요 있고요. 강남구의 2030 실행 전략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어떤 지자체든 간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떤 그 권역을 나누어서 개발하는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사 노년부터 강남까지 연결되는 현재 의료 관광뿐만 아니라 상업과 의료 관광 산업벨트. 그다음에 현재 강남부터 역삼, 선릉, 삼성이 가장 메인이죠. 가장 중심에 있는 벤처 산업벨트. 그 위로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계월까지 연결되어 있는 한류 관광이라든가 양재 도곡 개포부터 수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 산업벨트. 이렇게 벨트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에 걸맞는 법인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 역삼, 선릉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 상업, 금융, IT, 국제 업무, 마이스, 산업, 관광까지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가장 먼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르네상스 호텔이 실질적으로 이제 복합 사업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현재 실질적으로 센터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숙박 시설은 기본대로 있습니다. 거기 업무 시설이 같이 현재 병행이 되고 있고요. 업무 시설만 또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이 지역에 이제 숙박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업무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더욱더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직장인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조건들 이것도 하나하나씩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는 바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전체로 조감들 보시게 되면 현재 무역센터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탄천, 정비, 송파까지 연결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잠실체육관부터 잠실야구장 이 주변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은 영동대로죠.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현재 전시장, 컨벤션,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별도의 또 어떤 그 사무공간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 주변이 단순하게 뭐 현재 본사가 이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공원시설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지하공간은 GTX A, B, C, KTX, GTX 공영구간이라든가 SRT까지 연결되겠죠. 의뢰신사, 급행철도 이건 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올해 예산 국토교통부 예산 중에 철도 부분이 굉장히 증액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다.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인구를 유입을 하고 인구 유입되는 부분을 어떤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생활 상업시설들을 이제 어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발의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 롯데칠성까지 연결되는 센터필드까지 연결되면서 이 가로축으로 이게 업무지구입니다. 이 업무지구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검정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업시설인데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의 면적이 굉장히 작은 편이죠. 이거 용도를 바꿔주거나 기준 용적률을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을 더 편입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800%까지 높아지는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높아지는 현재 일반 주거지역이 250%까지 높아지는 허용 용적률 자체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전세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 임대금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 대출 금액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보시게 되면 투자 금액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의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은 다양한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 수익률이 높은 상황에 현재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도 높아지고 노후 생활도 보장되겠죠. 토지 가격이 높아진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까지 높은 수요와 현재 그 주변에 투자 가치를 끌어올리는 현재 수요가 그만큼 극대화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1.5룸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박영신 소장님의 1:1 무료 세미나 진행을 할 텐데요.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대면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투자 소식부터 슬기로운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지역들 소개를 해주실지 두 지역 먼저 간략한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전세 월세화 현상이 굉장히 또 둔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세의 거래량들이 1월부터 들어서면서 월세보다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세의 매물들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봄 시즌 이사철에 대비한 소형 평수들에 대한 또 아파트에 있어서도 전세의 물건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금리의 인하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당국의 실질적인 이런 주택 전세 대출에 대한 이런 금리의 인하의 강력한 규제들이 이제 풀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세 가격의 이자 부담이 월세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전세로 많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만큼 올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전세의 상승세가 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도 참 따뜻해졌고요. 이런 날일수록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면서 임장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량도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 이런 날씨에 임장을 가기에 가장 좋은 두 지역을 선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기에는요, 실질적으로 양극화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요소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좋은 지역들을 선별해서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지역에서 한강 이북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마용성 광해 용산구와 광진구 두 곳을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좀 더 핫한 지역들과 아닌 지역들 양극화가 갈릴 텐데요. 오늘은 마용성광 중에서 용산구와 광진구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시죠.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용산구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입지부터 쭉 확인해 보시죠. 자,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타운이라고 하면 서울 도심 지역 그리고 아울러서 강남 지역들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지역들이
가장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서울의 중심가로서 이제 세 지역들의 가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요. 자, 용산 지역은 또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가장 최중심이면서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또한 주변 지역들의 서울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녹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강남 3구가 아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묶어서 이런 지역들이 가장 서울의 최중심인 지역이다라고 지칭을 할 만큼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 용산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그 수요층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 지금 현재도 주거 시설에 있어서의 그런 발달될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용산구가 앞으로 더욱더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지역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남산공원이 북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녹지축과 함께 한강변에 따른 그런 주거의 편리성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고 친수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곳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이 문배동이다. 자, 문배동은요, 신용산과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고층의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본 말씀드리는 부동산도, 해당되는 부동산도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이면서 전망이나 조망이 모두 한강변과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적인 부분에서의 서울의 가장 중심인 오피스텔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는요, 많은 개발 호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장의 핵심적인 목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지가 바로 이곳 인근, 문배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되어 있는 구축들이 지금 현재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또는 모아타운 사업지들이 용산구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계동 특별계획구역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이죠. 그리고 청파동이라든가 원효로 일가 라인들, 용문동 라인들이 지금 현재 저밀도 주택들로 인해서 개발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단 쪽 라인에서는요, 서부 이촌동이라든가 동부 이촌동, 그리고 한남 뉴타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촌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원 한남이라든가 한남 더힐 라인들이 이미 뭐 50억대, 60억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남 뉴타운 역시 그에 못지않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아파트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근에는요,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 어느 지역으로도 사통팔달,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동남쪽에는 강남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반포부터 시작을 해서 잠원동이라든가 압구정 재건축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배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용산구에서 가장 중심인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문배동 남영역과 삼각지역 라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문배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태원 라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변에 그 미군 부대들이 이전을 하면서 많은 개발 사업지 부분들이 또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엔사 부지 라인들도 1조 원 정도의 가량으로 토지 가격이 매도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 이번에 공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10조 원 가량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변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용산역 국제 업무지구가 조성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또 모으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는 문배동을 바라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 공원도 지금 현재 민족공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대규모
그 녹지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뉴욕에 어떻게 그 공원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구축들이 같이 함께 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용산구가 변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철도 정비창 부지는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업무타운으로 구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서울 도심에서 복합적인 사업지 또는 업무타운으로 조성이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요. 바로 서울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역 북부 라인에도 역세권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곳 라인에도요.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컨소시엄을 통해서 업무 시설들과 그리고 구 역사들을 개발시키는 사업들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서계동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신축화 그리고 또한 고층화시키는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역과 함께 더불어서 서울역은 특히나 북부 역세권 개발뿐만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시작되는 용산역까지의 지하철 1호선의 지상철들을 지하화하는 사업들도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용산역의 구간들을 지하화하게 된다면 이 지상부들을 또 가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말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하화가 됐었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곳이 문배동입니다. 문배동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산역과 서울역의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노선들 지금 현재 7개의 노선이 교차되는 역세권인데 서울역은 앞으로 5개의 역세권이 역이 더 추가가 됩니다. 대표적인 지하철로 광역철도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GTX A 노선과 B 노선이 이곳을 지나가고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도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안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또한 이곳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광명 고속철도 서남권의 교통의 핵심이죠. 신안산선과 함께 더불어서 수색 광명 고속철도가 구성이 되면서 이곳에는 경부선, 경의선 그리고 KTX,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공항철도뿐만이 아니라 광역철도망까지 서울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문배동 인근의 서울역이라든가 또는 4호선, 1호선 용산역, 신용산역, 삼각지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적인 부분에서 교통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신안산선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지금 현재 광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곳 시흥 라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서울의 연결선들은 여의도와 공덕, 마포죠. 그리고 서울역 이곳 용산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구 문배동의 예상 시세 가격입니다.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약 4년 전에 분양됐었던 가격 그대로 회사 보유분이 지금 현재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오피스텔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셔서 세제 혜택, 신축이라는 점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바라보실 수 있는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면이 될 것이고요.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임대금액 지금 현재 3억 중반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세 투자 금액은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금리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레버리지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리의 혜택들도 같이 함께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 약 4%에서 5%대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출 금액 2억 5천 정도를 활용하신다면 임대 금액 월
월 160만 원을 약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 자, 오피스텔의 가장 큰 도심의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부동산이 회복기가 적용이 된다라면 가장 먼저 회복될 곳이 어디냐? 바로 강남이라든가 용산구가 핵심이 될 것이고, 용산구는 특히나 저밀도 주택들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지를 보지 않는다라면 이곳 바로 용산, 신용산, 삼각지, 서울역 라인을 이끌고 있는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입니다. 국제 업무지구와 민족공원의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곳 문배동에서는 공원이라든가 또는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추후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충분한 수요가 또 한번 임차 수요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그런 리스크가 없는 모습으로 투자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 교통의 중심인 지역 바로 그 핵심인 곳에 문배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내 트리플 역세권 1호선, 4호선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 교통망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구라는 지역적인 특성, 또 오피스텔이라는 이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용산구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광진구입니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5천에서 5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재개발 투자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하면은 뭐 자양동 너무 유명합니다. 광진구 자양동, 뭐 자양 4동, 4구역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들 이미 뭐 추진이 된 곳들도 있고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면서도 굉장히 핫한 지역들이죠. 자, 이곳을 이제 벤치마킹 삼아 다른 지역들 자양동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동 라인인데요. 자, 이곳은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로서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모아타운의 다음 사업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광진구 자양동 하면요. 한강 뚝섬, 한강공원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서울숲 공원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숲세권으로서의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 또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들,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청담동이기 때문에 강남권의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구의역과 함께 더불어서 건대 입구역 7호선과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역 인근에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의 전략 정비구역들도 향후 10년 이내에 개발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개발 사업들, 업무타운이 조성되거나 또는 새로운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는 주거지로서 그런 투자처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건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수요 또한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조성되고 개발이 진행되는 데 시간이 뭐 걸릴 거예요.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라고 했었을 때 임대가 잘 맞춰지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를 놓으실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대학권을 끼고 있고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수동의 카페거리라든가 건대 지역들의 대학가 먹자골목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풍부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개발 호재 중에서는 2호선의 지상철들을 지하화하는 이런 복합적인 도심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 사업도 현재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라인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뚝섬이라든가 성수동 그리고 건대 입구역, 구의역 라인들의 지상철 2호선들을 지하화하는 방안들이 이미 광진구에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지상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 2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의역 인근에는요,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로 개발 사업지가 형성이 돼서 꽤 오랫동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그런 신축사 구청의 그런 신사옥이 조성이 되면서 주거 시설들과 행정 업무 시설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광진구 통합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 KT 부지 자리를 개발하면서 업무 빌딩도 조성이 되고요. 오피스텔도 지금 현재 호텔과 함께 더불어서 30층 규모의 개발 사업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가 막바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서울 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도 현대화 사업을 현재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상 40층 규모의 지하 7층부터 지상 40층 규모의 조성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버스 환승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 광역교통망으로 이제 조성이 될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곳 라인들도 이렇게 추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진구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필지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 뉴타운 사업지가 광범위하게 구성을 했다면 소규모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가 또는 절차상의 그런 추진들이 굉장히 간소화돼서 빠른 재개발 사업지들을 모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소규모의 그런 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서 모아타운을 준비하는 추진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5억 5천에서 5억 6천 5백만 원의 시세가 지금 현재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신축입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역시 신축은 보유를 하고 있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전세 금액 안정적으로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딱 투자 금액만 준비하시면 된다. 약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의 대학가와 업무 시설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세도 역시 요즘 전세 가격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3억 중반대까지는 전세가 잘 맞춰지고 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충분히 임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약 130에서 140만 원 정도 보시겠습니다.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실투자 금액 2억 후반대 2억 8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이 신축이라는 점 잘 유의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1주택자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시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